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화영입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다양한 시장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틀간 20% 이상 하락하면서 공포에 빠졌던 우리 증시가 하루 만에 분위기 급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역대급 상승률을 보였고요. 장중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고 이 원유 시장이 조금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평가 속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란 간의 물밑 접촉설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더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잠시 후에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저희 주식 트렌드의 커리큘럼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장 흐름 체크와 더불어서 주목해야 될 글로벌 증시 이슈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 우리 시장 마감 시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틀간의 악몽에서 깨어난 우리 증시는 분위기 급반전에 성공했죠.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9.63% 상승한 5,583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면요. 우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1,445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은 1조 7천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다만 6거래일 연속으로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1조 7천억 원가량의 순매수세가 확인됐습니다. 다음 순서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빨간불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아직은 후퇴 구간이 아닌 진격할 구간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 속에서 오늘 11%가량 상승한 19만 1,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서 16일에 열리는 GTC 2026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이 젠스낭 CEO와의 협력 기대감이 불어들고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장중에는 99만 닉스 터치하기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10%가량 상승한 94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단에서도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우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소형 로봇 모베드의 국내 판매를 개시하면서 이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들었는데요. 덕분에 9.38% 상승한 54만 8,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더불어 최근의 급락은 역시나 매수의 기회다라는 평가까지 잇따라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력을 입증하면서 오늘장에서 8.64% 상승한 164만 7천원의 종가를 하면서 37만 1,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도 14%가량 급등하면서 1,11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우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5거래 연속으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8천억 원가량의 순매수 포지션을 기관은 7,4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만 개인만이 닷새 연속으로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오늘도 1조 5천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또 이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상승불 켜냈습니다. 2차 전지주 종목부터 살펴보시면요. 네, 우선 다음 주 인터배터리 2026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 덕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이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20%가량 급등한 16만 8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18%가량 급등하면서 20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알테오제는 외국인이 5거래 연속해서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이에 12%가량 급등하면서 37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지만 23%가량 급등하면서 79만 6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오늘 18%가량 급등하면서 80만 원 선을 단숨에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저희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생방송 공략주 상승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요, 바로 최근에 공략해드린 이수페타시스입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단기간에 27.8%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었겠고요. 2월 2일에 공략해드린 대한전선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모두 30%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월에 공략해드린 종목들 보시면요. 서진시스템이 86%, HPSB 43%, SK이터닉스 73%의 상승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어려운 변동성 장세 속에서 시장 대응법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어려운 시장 속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다양한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이 시장 대응법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전문가님께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목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 폭락세가 나타났던 국내 증시, 코스피가 무려 마이너스 12% 폭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강력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증시 흐름이 나타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지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증시 이틀 동안 20% 이상 하락했는데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물밑 접촉설이 제기되면서 중동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죠. 하지만 순식간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 이런 변동성 장세에 투자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쟁의 확정 가능성도 여전한
한데요. 이 글로벌 증시 방향성, 어떤 방향성으로 향하게 될지 정민상 전문가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른 해결되긴 해야 될 텐데 네.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사태를 먼저 말씀드리나요? 네,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사태. 네. 사태에 대해서. 음. 증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증시에 대해서 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선 현재 상황보다는 뭐 지난주부터 좀 지난주 이슈 먼저 이 흐름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흐름을 좀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주요 이슈였죠. 26일 미국과 이란의 3차 핵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인 이번 주였죠. 4차 핵협상 일정이 잡혔었습니다. 이 협상 내용에서 이란의 미사일 시스템이나 방위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이란은 영구 우라늄 농축 중단이나 핵시설 해체 그리고 우라늄 비축량 이전과 같은 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들은 좀 거부한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우선 이란이 미사일 사거리 규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란이 무력화에 가까워진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란이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했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실제로 결정하게 되었고 공격 직후로 최고 지도자 하미나이가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란은 반격하면서 즉시 반격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공격했고 그렇게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봉쇄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민간 선박을 이란이 실제로 공격을 하게 되면서 유가가 단기에 좀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내용 자체가 뭐 좀 어떻게 보면 최악의 내용으로 보일 수 있겠는데, 사실 그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 자체는 악재라고 좀 분류할 수는 없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이란의 군사력의 어떤 그런 차이만 두고 보더라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끝나는 시기는 미국이 정하는 것이지 이란이 어떻게 대응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이란의 반격으로 여기서 또 소수 미군이 사망하는 이슈가 나타나면서 트럼프는 또 한 가지 명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전쟁이 좀 더 단기에 끝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게 오히려 좀 기대감으로 작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전쟁의 핵심, 바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 상승과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 이게 두 가지가 좀 핵심적인 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유조선 호송을 약속하게 되면서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된 그런 상황이고요. 핵무기의 경우에는 이란이 핵 인프라를 일부 강화된 지하 벙커로 이전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지만, 그런 소식은 있었지만 이번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과 비밀 핵시설 그리고 주요 방공시설들을 미군이 실제로 빠르게 타격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란은 현재 무력화에 가까워지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이미 해소가 되어 있는 구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그 반발을 거세게 하고 있는 그런 이란이지만 이번 전쟁 빠르게 종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트럼프는 이 전쟁에 대해서 4주 혹은 5주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었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는 미국과 이란의 물밑 접촉설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빠르게 종전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그리고 뭐 이런 전쟁이 발발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미증시는 크게 빠지지 않고 하락세가 좀 제한이 되었는데요. 나스닥을 기준으로 박스권 이내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왔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잠시 네. 후에 나스닥 차트 또 띄워드리도록 차트가 하겠습니다.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자 밑에 보시면은 네, 밑에 보시면은 그 이제 주말간 이슈였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종가 기준 마이너스 9%, 0.9%죠. 9%가 아니고 네. 그리고 다음 거래일 월요일에 이슈가 나타났는데 월요일부터 그날은 종가가 오히려 보합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다음 날 마이너스 1%에 그쳤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고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런 악재가 나타났지만 이렇게 큰 흐름에서도 박스권 이내, 박스권 하단 부근이죠. 이 하단부를 전혀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지지하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시장이 이것을 이제 악재로 해석하기보다는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을 더 높게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 이런 내용들 다 기존에 사전에 좀 미리 잡아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신 분들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사태 장기간 싸움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주에서 5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단언한 만큼 하루빨리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공략주들의 상승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들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최근에 직전 방송에서 공략해 주셨던 이수페타시스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네네. 같아요. 폭락장 속에서도 꽤 잘 버텨줬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아무래도 증시가 뭐 하루 만에 마이너스 12%가 빠졌잖아요. 연일 합치면 20%가 넘게 빠졌죠. 그렇죠. 네. 또 사실 하락하지 않은 종목은 거의 없다고 없죠. 보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럼에도 좀 매수가를 기준으로 두고 보더라도 이게 23일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19일이죠. 19일인가요? 네,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19일에 추천을 드렸는데 자 19일 기준으로 보면은 뭐 이스페타시스 10만 원 초반대 10만 저가 기준 10만 1,000원 정도 다음날 시가 기준으로 10만 2천 원이네요. 이 정도 구간에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매일 이렇게 그 증시 흐름에 따라서 더 좋은 그런 상승세가 이어졌고 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다가 이 거래일간 그 장이 하락했죠. 이번 주에 하락하면서 빠졌지만 오늘 반등하면서 지금도 역시나 좀 상당한 수익권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크게 뭐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크 시스템즈 보겠습니다. 자, 파크 시스템즈는 아마 그 전주에 드렸던 종목 같은데 네, 네, 상승세 잘 이어오다가 마찬가지로 이 거래일간 좀 이렇게 폭락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자, 이후로 오늘 좀 상승 흐름 나타나주면서 현재도 이제 수익권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월 추천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2월은 제가 좀 이렇게 구간을 정확하게 좀 드리지 않은 시기라서 자, 1월 27일 추천주입니다. 일진파워고요. 매수가 16,000원 제시드렸습니다. 1월 28일 들어서 16,000원 미만 내려왔고요. 2월 초까지 그리고 자, 목표가 돌파하면서 최고 33% 정도 상승률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간 종목이죠. 그리고 YCKM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목표가를 제시드린 게 1차 목표가를 제시드린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20일 YCKM 29,900원에 제시를 드렸고요. 네, 1월 20일 때 움직이지 않을 때죠. 이거를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상승이 이미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잘라서 보면은 1월 20일까지 잘라서 보면 이런 상태에서 제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 1월 20일에 추천을 드렸고 자 29,9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매수 가능했고요. 그리고 22일까지도 매수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돌파하면서 최고 34% 상승률 나와주었고
이 종목 추가적으로 대응하셔도 문제 없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 증시 흐름은 제가 조금 이따 잡아 드릴 텐데 현재 크게 그렇게 투시 위축되면서 뭐 이렇게 손절해야 되나 뭐 이런 구간이 아니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SK 이터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 이터닉스는 1월 20일 추천드린 종목이고요. 1월 20일 조금 지났죠, 시기가. 1월 20일 19,700원 제시드려서 자, 이렇게 가져오다가 19,700원, 그러니까 보합권에서 가져오다가 이날부터 2월 9일부터 수급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최고 31,150원, 죄송합니다. 34,150원까지 상승 나오면서 73% 정도 상승률 나와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추가 수급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속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종목 자체 뭐 모멘텀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괜찮은 종목이니까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서진 시스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사실 1월 추천주 중에는 가장 상승률이 좋은 그런 추천주였는데요. 자, 1월 5일에 추천드렸었던 종목입니다. 1월 5일 25,700원에 제시드렸고요. 자, 1월 9일, 1월 25,700원. 1월 12일까지 1월 12일까지 매수가 가능했고 이후로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정말 폭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92% 정도 상승률 나와 주었습니다. 추가 상승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잡아드리기보다는 내일 아마 좀 추가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이 공략주에 대한 상승률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겠고요. 나는 QR코드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 시장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또 이렇게 다음 순서로는 국내 증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연휴를 보내고 오니까 이 6,300을 돌파했던 우리 증시가 네. 1,200포인트 가량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좀 계속 강조드렸던 건데 지난주에 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히 좀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이 아닌가. 주의해야 하는 구간이고 조정이 나오면 강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서 지난주 그렇죠. 금요일에 미리 이 미국 증시의 흐름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고 조금 투자보다는 현금 비중을 확보하자라는 말씀을 미리 해주셨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그쵸. 아무튼 이제 좀 이렇게 조정에 대해서 좀 미리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네. 사실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승이 계속 지속되어 왔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아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락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만 하는 기대를 그런 쪽으로, 했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좀 리스크를 좀 대비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국내 증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국내 증시 6,300포인트를 무려 6,300포인트, 코스피 6,3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자, 과열이 지속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로 하락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개인이 무려 7조 4천억 원을 순매수하게 되면서 증시 자체가 좀 불안정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제가 이날 브리핑에서 증시 조정이 나타날 경우 일시적인 흐름일 것이라고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또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 개인이 사면 주식은 반드시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번 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장에서 월요일은 휴장이었으니까 화요일과 수요일장에서 증시가 단기 폭락하는 정말 강력한 하락이 나타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국내 증시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 대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대부분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타난 유가 상승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게 된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동안 과열이 지속되어 온 그 피로감이 강했던 구간이었던 만큼 증시가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이것을 빌미로 강력한 차익 실현이 나타난 것으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그런 어떤 리스크가 불거졌을 경우에는 자, 오늘도 어떻게 보면 좀 추가 하락 방향을 생각해야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자, 하지만 어제 미국과 이란의 물밑 접촉설 요게 나타나게 되면서 나스닥이 좀 1% 이상 상승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끝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게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재차 강력하게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회복이 강력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마이너스 12% 빠졌다가 9% 오르면은 마이너스 3% 빠진 거잖아요. 아직은 마이너스권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이게 단정하기보다는 조금 이슈가 이게 줄어들수록 마무리되었을 때. 줄어들수록 좀 증시가 이제 반응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바로 어제 수요일 어제 브리핑이었죠. 어제 브리핑에서 자, 미증시 회복 구간에서 국내 증시도 같이 강력하게 회복할 것이다. 이런 브리핑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리고 폭락세만큼 회복세도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늘 장이 아니고 어제 폭락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미리 좀 예고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미증시가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네. 그리고 지금 과대 낙폭 구간이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회복세가 정말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지금은 매수로 활용해야 되는 구간이고 기회의 구간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브리핑 참고하신 분들은 좀 그래도 활용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방송하신다면요. 이런 브리핑 내용들을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팍스 통신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의 시장 브리핑 내용과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우리 증시, 이럴 때일수록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도 길이 보이실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또 어려운 시장일수록 다음 섹터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섹터 이번에 들고 와주셨을까요? 일단은 그거보다는 조금 네. 내용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제 추가적인 또 흐름이 더 말씀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증시 그래서 내일 오르냐, 이거 계속 가냐, 요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락이 한 차례는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아, 상승 가능성을 더 높게 지금 보고 상승 계신다는 가능성이 거죠. 오. 훨씬 더 높죠. 네. 왜냐하면 그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이 그 해소 가능성이 지금 정말 많이 높아졌고 그쵸? 이란이 사실상 대부분 무력화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죠? 핵무기 리스크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되고 네. 호르무즈 해협 트럼프가 이제 하송한다. 유조선들을 호송한다. 이게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좀 크게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지금 당장은 하락할 이유가 크게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어차피 좀 정책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요거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100조 원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까지 내놓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이게 뭐가 나오고는 있는데 자, 그런 긍정적인 내용만 계속 보는 것보다는 좀 현실적인 것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정책이 그 대표적인 게 좀 환율 안정화 정책이 있었죠. 그죠? 수급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가 환율 안정화 정책이 1분기, 그러니까 3월 말이면은 이제 효력이 줄어들게 돼요. 네. 그렇죠?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2분기부터는 8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 가지의 정책의 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 저는
좀 차익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기존부터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3월 말 시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까지는 변동성은 물론 클 수 있겠지만 네. 하락보다는 상승 방향으로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보다는 악재 외소와 함께 이 상승 방향으로 좀 바라보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섹터가 있죠. 증시가 네. 올라야 섹터도 상승하고 종목도 상승을 할 테니까. 그럼 이렇게 나름 낙관적으로 지금 시장들을 전망하고 계신데 네. 이럴 때 또 어떤 섹터를 잡아봐야 저희가 또 이런 폭락장 속에서 좀 하락했던 종목들 또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게 바꿀 수 있을까요? 뭐라고 네, 이렇게 상승장을 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저희는 어떤 섹터를 잡아봐야 또 이제 투자의 그러면은 기회를 여기서 얻을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를 여기서 또 이어서 생각을 해야겠죠. 음.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고, 네. 그죠? 이란의 전쟁이 만약에 이제 이제 완화된다, 끝난다, 아니면 끝난 기대감이 생긴다, 종전 기대감이 생긴다. 이랬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당장 생각나는 섹터로는 원전 이쪽으로 좀 에너지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에너지. 공급 쪽 좀 생각이 나고 있고요. 전쟁이 났으니까 그 에너지를 빨리 공급해야 된다. 네, 좀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불 켜야 되니까 집에. 그쵸, 그럴 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네. 오늘 장 초반에 또 급등했던 섹터가 있잖아요. 장 초반에 어떤 섹터? 건설 섹터. 그렇죠. 네. 그겁니다. 이제 음. 핵심은 사실 건설주예요. 건설주다. 건설주. 왜냐면은 부서졌으니까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전 기대감이 보통 생기면은 네. 대부분 건설주들은 크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건설주 섹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섹터 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에 주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가능성이 아니라 이거는 해외 수주 가시성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수주가 늘어나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우리나라 중동 수주 비중, 우리나라 건설사들 중동에 대한 수주 비중을 보면은, 자, 2025년 해외 건설 협회 기준으로 우리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총액 중 중동에 대한 중동 지역에 대한 비중만 약 25% 정도의 수준에,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25% 수준에 달하는데요. 자, 그런 만큼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해소되거나 혹은 해소 기대감만 일부 나타나더라도 건설주 섹터 전반적인 그런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정말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같이 이런 전쟁이 발발한 그런 상황에서는 현지 물류 이슈와 발주처의 신규 설비 투자 결정 지연,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전쟁 중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미루고 지연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거나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렇게 보류되었던 대규모 플랜트 그리고 인프라 발주가 재개되게 되면서 섹터 전반에 이렇게 실질적인 수주 모멘텀으로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과거 2015년 실제로 4월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을 그 당시에 이란의 약 60조 원 규모의 예상 발주 기대감, 요게 나타나면서 건설주들이 대부분 좀 강하게, 그때 뭐 장상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강력하게 반응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실질적인 펀더멘털 수혜는 중동 지역 내의 대규모 EPC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갖춘 주요 기업들이 있겠죠. 뭐 현대건설 아니면 삼성 E&A, 대우건설, 이런 대형 건설사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주요 기업들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 흐름이 너무 이렇게 좀 우량주에 많이 그동안 치우쳤던 만큼 대부분 그 차트를 보면은 구간이 정말 크게 상승해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번 전쟁 해소 기대감이 발생했을 때 제가 해소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어차피 건설주 전반적인 이 우량주들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건설주 전반적인 수급이 함께 동반되는 그런 수급 흐름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직접적인 수혜 종목 외에도 동반 수급이
건설 섹터 전반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증시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확대되어 있죠. 확대된 구간인 만큼 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럴 만한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좋겠는데요. 자, 그런 종목 어떤 게 있을지 잠시 후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 섹터로 건설 섹터 만나봤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 안전함을 추구하자라는 전략을 내놔주셨고요.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나게 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건설 섹터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런 건설 섹터 중에서도 다양한 건설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가장 크게 수혜받을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중에 하나. 이것만 수혜받는 게 아니고 네. 예,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준비한 종목은 이제 동부건설이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동부건설. 네, 네. 동부건설이요. 자, 그래서 종목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동부건설은 국내 광급공사 및 비주택 사업 쪽으로 이렇게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동부건설은 과거 1970년대 너무 과거죠. 70년대 사우디 쪽 그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중동시장 개척의 1세대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남미 쪽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인데요. 자, 이 중남미 쪽 매출 흐름을 보면 2024년 기준에서 4,858억 원 규모로 엘살바도르 그런 교량 건설 프로젝트 이 부분이 바로 본격화되게 되면서 중남미 지역 매출이 이 기업의 전체 매출이 6%가 넘어서게 되는 그런 흐름을 기록하면서 자, 23년도를 대비해서 약 7배 가까이 그러니까 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 중남미 쪽의 그런 건설 사업이 매출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급증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기존 간급이나 비주택 중심의 그런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이런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2025년 3분기 말을 기준으로 전체 수주잔고 중에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비중이 55%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이게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뭐 관공서나 이런 쪽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기업인데 해외 발주가 늘어나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덩치가 커지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최근 수주를 보면은 2025년 하반기 SK 하이닉스가 발주를 한 부분인데요. 1920억 원대 규모의 용인 캠퍼스 상생시설 신축 공사 이런 부분들과 대형 민간 비주택 프로젝트 등을 연달아 수주하게 되면서 자, 이 기업의 창사 이래 최대치 연간 신규 수주액 4조 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치 수요 그리고 해외 시장 확장이 그쪽에서 성장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당연히 이런 실적이 당연히 좀 주가에 반영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자, 사실 이 부분을 보면은 미국과 이란의 그런 전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연관성이 없는 게 맞습니다. 없는 게 맞는데 이게 해소가 돼버리면은 대형 건설주들이 수급을 받게 되면서 건설주 섹터 전반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적 기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차트 좋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응하기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좀 준비를 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건설주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그때 시점에서 이 기업도 또한 이런 가치 반영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사실 이거 제가 작년 12월 네. 12월 말인가 12월 말쯤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추천을 드려가지고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뭐 2월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만 이어져 오고 최근에 이제 하락이 강하게 발생했는데 자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과거에 대비해서 아직은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수준은 역대 최고이고 역사상 창립 이래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고 과거보다 덩치는 커지고 있는데 주가는 빠져 있죠. 그렇죠. 저평가돼 있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고 그래서 구체적인 대응 구간 같은 경우에는 통신만 들어오시면 문자 시청 주시거나 해서 통신만 들어오시면은 또 구체적으로 요 종목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약주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시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설 섹터 내에서도 중남아와 동남아에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다지고 있는 동부건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이 건설 섹터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대응 전략 친절하게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뜸뜸이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셔서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 대응 전략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공략 섹터도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건설 섹터 다음으로는 또 어떤 섹터 한번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또 우량주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은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현재 역대 최고점 부근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이 나타날 때 정말 크게 나타난다. 제가 항상 경고를 드렸었고, 그렇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폭락이 한번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 쉬운 종목으로 제가 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설명 드리자면,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그거 마무리하고 전력주 섹터 두 번째로 전력주 섹터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전력주 섹터가 뭐 이렇게 전쟁이 이제 끝났으니까 뭐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전력주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사실은 네네. 그런 개념이 크진 않겠고 그거보다는 전쟁이 해소되었으니까 이제 투자가 활발해지고 그죠? 투자가 활발해지면은 AI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전력 아니겠습니까? 데이터 센터 쪽도 있고요. 그렇죠. 네. 데이터 센터든 뭐든 전력이 지금의 에너지가 정말 귀한 귀한 좀 시기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섹터고 제가 좀 자주 추천을 드렸던 섹터가 바로 좀 전력주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력주 좀 섹터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이란 전쟁 해소는 유가 하락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는 전력 유틸리티 섹터 전반적인 수혜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자, 중동 지역 전쟁이 해소되게 된다면 당연히 유가는 크게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던 베네수엘라를 장악하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다면 유가 하락의 폭은 정말 좀 크게 지금보다 지금은 약간 올라 있죠. 단기 반등에 있는 구간인데 정말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의 하락은 주요 발전사들의 그런 전력 도매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면서 대규모 연료비 절감을 바로 유도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해소 기대감이 일부만 작용하더라도 전력주 쪽은 수급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유가 안정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당연히 낮추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하락하면 전반적인 뭐 운류비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물가와 직접적인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유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를 하락시키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게 되면은 금리 인하 기조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기서
대규모 설비 투자가 수반되는 전력 인프라나 그런 방어주 성격의 어떤 유틸리티 섹터로 전반적인 수급이 크게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는 그동안 지연되었던 글로벌 빅테크들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투자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AI에서 필요로 하는 감당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에너지는 전력주의 꾸준하고 강한 모멘텀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혜 가능성과 성장성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앞으로도 이어가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불확실성이 지금처럼 해소되기 시작하는 가능성을 보이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구간이죠. 네. 저렴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두 번째 공략 섹터로는 전력 섹터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시에 그동안 지연되었던 데이터 센터 투자를 더불어 이 원전 수출 등 전력단에서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블라인드 종목,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블라인드 종목이라 종목명은 말씀 못 드리겠고, 그렇죠? 네, 종목명은 좀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따로 말씀드리고, 자, 기업 설명에 대해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발전 설비의 그런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공기업입니다. 자, 중동 리스크 해소로 글로벌 원전 수출이 본격화되었을 때 실질적인 매출 성장성을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은 UAE 바카라 원전의 장기적인 정비 계약을 통해서 중동 시장 내 그런 어떤 레퍼런스를 구축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전쟁 해소 시에 중동 주요국의 대규모 인프라와 신규 원전 발주가 가속화되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죠. 해외 원전 부분의 실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너무 뻔한 내용이죠.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25년 최종 계약된 26정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과 5천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설비 개선 공사 등 팀코리아 수주 릴리에 의해서, 자, 이 기업은 시운전 및 정비 분야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을 전담해서 이렇게 시운전이나 정비 분야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게 전담하는 기업이고요. 자, 중동 리스크 해소로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의 어떤 투자 심리가 회복했을 때 향후 최소 30년 이상은 안정적인 고마진 그런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핵심적인 재료를 말씀드리자면 유가 하락에 따르는 전력 섹터의 전반적인 수급 효과와 해외 원전 수출 모멘텀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만큼, 자,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앞으로 이렇게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꾸준한 모멘텀으로 꾸준한 수급으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네. 자, 종목명 신청하시면 문자 신청하셔야죠.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정민상 전문가님과 시장 함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이 이란 그리고 미국 전쟁발 좀 이슈들을 자세하게 다뤄드리고 있고요. 오늘 방송 중에 전해드렸던 이야기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이야기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함께 준비해뒀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